지난주 12.3 1년 되는 주간이라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고 네. 또 국회 앞에도 많은 시민들이 그 추운 엄동설안에 오셔가지고 저도 추웠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바람이 너무 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버스킹도 하시고 그날 또 바쁘셨는데 1년을 맞는 소회 그래도 들어봐야죠. 지났는데 좀.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언급하실 것 같은데 네. 1년 전 12월 3일 시민분들이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시민분들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내란 종식이 특히 이제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내란 종식이 좀 지연되고 있고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셨어요. 그때 라이브 할 때도 보니까 그런 불안감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바로잡기 위해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또 다른 어떤 특검이라든지 네. 2차 특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칼바람이 불었다라고 네쿠마우님께서도 당시 이제 말씀도 하고 계신데 정말 추웠는데 그 추위를 녹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힘차게 열기를 뿜어주셨고 네. 하나 아쉬웠던 건 이재명 대통령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못 오셔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네. 경호 관련된 걱정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역시 그 이후로 참석을 좀 못하게 됐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보면은 이 뭐라고 해야 돼? 극우 집회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이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경호를 위해서는 보통은 라인으로 구역을 나누고 그래서 대통령님이 들어가시는 구역에는 비표 등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형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준비하거나 하기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네요. 경호 문제 아쉽다. 제가 지난주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인터뷰했는데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 현장에서 대기했다는 거는 이제 직전까지도 참석하는 그럼요. 걸 강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행안부 장관이 왜 그런데 대기하냐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다 행사예요. 그리고 국가 행사는 행안부 장관이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외국으로 순방 떠날 때 공항에서 출발하시잖아요. 그것도 행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윤호중 장관이 항상 행사에는 함께한다. 근데 참 아쉬워. 그러니까 윤호중 장관도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아쉬워했다 이렇게 또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12.3 내란 1년 이재명 대통령도 현장에 못 왔지만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민함께 아카데미 수강생과 백승아 김우영 의원과 함께 국회를 둘러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국회 투어를 좀 같이 한 150분 되는 시민분들하고 좀 다녔는데 네.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크 투어 때문에 준비를 해놓은 거긴 한데 뭐 유리창이 깨졌던 곳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네. 계엄군에게서 그다음 헬기가 내렸던 곳에도 여기가 헬기가 내렸던 곳이다라는 표지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본청의 정문하고 후문에도 각각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다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면서 이제 쭉 봤는데 참여하셨던 시민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세요. 특히 영상으로만 보셨던 분들은 그날 상황을 직접 와서 보니까 느낌이 색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느낌이 색다르다. 저도 이제 그날 12월 3일에 김종대 의원, 뭐 부승찬 의원, 김종대 이제 전 의원이죠. 함께 좀 돌았어요. 국회를 봤는데 국회 본청에 본회의장 있는 그 아래층 2층 거기 문 부시고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창문 맞아요. 그 뒤쪽에 본청 뒤쪽에 거기는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보존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이 만행을 잊지 말자. 내란의 밤을 잊지 말자. 그 창문 깬 그 현장에 대해서 국회 쪽 사람으로 이제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민기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CCTV 영상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진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유리창을 계엄군이 깨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숫자를 세면서 여기다라고 하고 깨고 들어오는 장면이 CCTV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 방이 마침 비어 있는 방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줬을 것이다. 이런 게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상황 이런 것들도 제가 그 유리창 깨진 걸 보면서 설명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군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시게 되고 네. 특히 이제 특검이 어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황교안 전 총리 기소했는데 불구속 기소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영장 청구하기에는 시간적 부족하고. 여유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거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좀 다뤄질까요?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는 것에 있어서는 국민들 볼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판단이 안 될까 봐.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되는 이유로 네.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법리적 다툼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이에요. 네.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여러 행동은 이건 진짜 내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시민분들이 예결위장하고 본회의장의 거리를 보고 네. 저기 있었는데 여기를 안 온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 해제를 하려면 바로 그냥 15m, 20m만 걸어오면 되는 건데 예결위장에서 그죠? 그렇죠. 그리고 원내대표 회의실에 있었던 의원들도 안 들어온 거고. 원내대표 회의실은 한층 아래인데 네. 계단 올라오면 돼요. 가깝습니다. 네, 계단 올라오면 되고 또 앞이에요. 신동욱이나 이런 의원들은 들어와서 숫자를 세고 네. 다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뭐로 설명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는 것도 참 이해를 아직까지 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고 예. 거기다가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은 아직 뭐 어떻게 할지는 얘기가 없는데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가겠죠. 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일주일, 예. 예. 이렇게 되면 세 사람이 판결이 또 어떻게 나올까 이거 좀 봐야 되고 결국 이렇게 되면 특검에서 뭐 기소는 하고 이렇게 정리는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종합특검이 가야 된다. 또 3대 특검 다 하나하나 볼 때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뭐 해병특검도 이번에 보면은 왜 구명을 했는지 김성근 사단장 왜 살리려고 했는지 이거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특검 얘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일단 요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12월 중순에 예. 한덕수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1월에 12월 18일 아닌가요? 1월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구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어. 예, 한번 확인해 보죠. 제가 볼 때 1월 21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에 비해서는 빠르게. 예, 한 달 정도 빠르게 하는 걸로 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 그 사건 판결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힐 가능성은 있어요. 한덕수가 내란 주요 종사자다. 이게 판결이 나오는 순간 네. 사실 그게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박성재라든지 뭐 추경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네.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윤석열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일단은 내년 1월 21일 오후 1월 2시 21일. 선고일로 지정이 돼 1월 있습니다. 21일. 예.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뒤면은 또 윤곽이 드러날 거다. 윤곽이 좀 드러날 거다.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했어요. 아하. 그 이유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각자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때는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드디어 내란 특검이 내란의 사유로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세 사건을 종합적으로 그렇네요. 보는 그런 특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논의가 필요하다. 종합특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대 특검, 새 특검을 놓아놓고 보니까 내란의 시작도 그렇고 임성근 구명 의혹도 시작점이 아무래도 김건희로 보이고 그렇죠. 새 특검이 결국 김건희로 다 김건희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종합특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종합특검으로 이제 세 가지 흐름이 왜 나타났고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장동욱 대표 같은 경우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때문에 뭐 계엄 근데 저희가 수많은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왜 한동훈을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자기 한동훈 머리에 총을 쏘겠다고 윤석열은? 한동훈 민주당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질 필요가 있는 민주당 차원이 거죠. 아니다. 예, 이거 자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파악할 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건희가 역시 이제 V0 윤석열 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게 박성재한테 메시지 보낸 걸로 드러난 것도 거예요. 나왔잖아요. 예. 그것도 나왔고 곳곳에서 한동훈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드러나는 증언과 진술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체포 명단에도 반복적으로 한동훈이 그렇죠. 들어가고 국군에 날 때도 한동훈 데려와라 머리에 총을 쏴버리겠다고 그러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진술 나왔던 게 작년 초에 송경호나 이런 김건희에 대한 수사 라인을 다 안가로 불러다가 난리쳤다.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이런 게 다 뭐냐 이거예요. 예. 어쨌든 이렇게 뭐 되돌아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에 피신할 수 있었던 거 민주당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와서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한동훈 전 대표 뭐 협조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 국민들의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특검 영장 기각률이 48%다.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이례적 기각이 많았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서도 이례적으로 많은데 예. 이게 지금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는 아니죠. 거예요.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전에도 제가 잠깐 여기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개념을 법원은 많이 써요. 아하. 사안이 중대하면 중형이 예상되고 중형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은 도주 우려가 커지죠. 증거를 인멸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고 그래서 보통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면 네. 그걸 감안해서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걸 판단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들을 보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것도 참 영장의 희한하네요. 사안이 중대하다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예. 영장 기각 사유에.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하다고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사람들도 내란 혐의로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네. 이런 걸로 발부가 됐지 내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네요. 사법부의 판단과 인식 자체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현재 흐름은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예. 법원이 적어도 내란이라고 인정하기 주저하거나 아니면 내란이라고 안 보는 흐름이 좀 주되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정정해 주셨지만 1월 네. 21일 날 그나마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던 이진관이 한덕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바로 잡혀 나가느냐 마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관심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모습은 영장 기각률도 그렇고 지금 행태를 보면 기각 사유도 그렇고 사유도 그렇고 예.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죠. 네, 왜냐하면 그날 밤에 뭐 저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엄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네. 표현도 없고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재판을 진행하는 걸 보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된다. 걱정이 된다. 걱정이 이런 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